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 퓨얼셀과 진성 TEC 두 개 기업을 한꺼번에 봐야 해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이제 진성 TEC 주가가 좀 쉬었는데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최근 주가 쉰 이유가 이제 NH 보고서에서 잘 나와 있어요. 4분기 환율 때문에 그렇게 썩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시장이 중국 굴삭기 시장 판매량이 좋다 보니까 중국도 뭐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성 TEC가 가지고 있는 이 중국 법인에 대해서 이익 개선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율 효과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연료전지 부품 부분도 뭐 QOQ로 크게 이제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연료전지 부품이 이제 크게 성장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QOQ로 이제 뭐 비슷한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있고 시장에서는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시원스럽게 뽑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바이든이 1월 21일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월 21일이고 미국 날짜로는 1월 21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이제 바이든 취임되고 나면은 어떤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이제 진성 TEC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면서 미국이 이제 가세해 준다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고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이 건설 기계에서 이 아이들러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품들 하부주행 부품들 골삭기의 하부주행 부품을 주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터필러 그리고 두산 밥캣 그리고 존디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매출이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수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연동이 된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에 연동이 되는 그 중소형주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성 TC가 그 미국에서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현재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중국과 그리고 미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2021년도는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미국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는 건설기계 시장에 대한 업황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 굴삭기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 지역에 이제 진성 TEC가 캐파도 증설해놨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놓고 있고 올해 이제 그 미국 주택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바이든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좋아질 것인데 여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진성 TEC가 단순히 이제 굴삭기 하부주행차 부품 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그 하부주행차 부품 플러스 그 두산 퓨얼셀에다가 이 연료 전지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출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두산 퓨얼셀이 이제 수조 잔고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에서는 두산 퓨얼셀에다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이 매출 비중이 약한 전사 매출의 한 10% 수준까지 2022년까지 도달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하는 부품은 압력판과 매니폴드인데 이 연료전지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업이 진성 TEC라고 하는 기업이 기존의 어떤 굴삭기 부품 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에서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리레이팅이 진행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소 연료전지 부품의 매출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이 진성 TEC라고 하는 기업을 볼 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핵심 문제는 그렇다면 두산 퓨얼셀이 언제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호황이 될 수, 호황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두산 퓨얼셀 주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면은 대주주의 어떤 그 블락딜로 인한 매물출의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그 매물출의 이슈가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이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 엄청나게 높은 이유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높은 이유가 이 HPS 제도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HPS 제도 도입은 이 수소 발전 의무화 비율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발전 의무화 제도로 인해서 한전이가 발전 사업자들은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일부 의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투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 두산 퓨얼셀의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연료전지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납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자공신 시스템 보면은 두산 퓨얼셀이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데, 그 수주에 대한 수혜가 진성 TEC에 있다. 진성 TEC는 수소 연료전지 부품이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두산 퓨얼셀 향이고 두산 퓨얼셀이 수주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HPS 제도 도입이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정책적인 결정이 이제 올해 1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 사업자들이 일단 정책이 정해져야 발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정책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발주가 2분기나 3분기 때로 이제 이연이 되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성 TEC가 연료전지 매출이 두산 퓨얼셀로 화끈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전방에 이제 그 두산 퓨얼셀이 이 수주가 조금 슬로우해졌다가 다시 발주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성 TEC가 연료전지 관련해서 세게 가지도 못하고, 두산 퓨얼셀의 주가와 좀 비리비리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일단 그 굴삭기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이 1분기에 꾸준히 나오면서 중국도 꾸준히 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인프라 정책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프라 투자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성 TEC는 굴삭기 쪽은 갈 거고, 연료전지 부품도 점진적으로 갈 건데, 진성 TEC의 주가는 아마도 바이든의 어떤 인프라 투자의 기대감으로 한번 점프를 한 다음에 한동안 또 횡보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료전지 부품의 어떤 그 성장이 좀 더 두산 퓨얼셀의 수주가 요 시점 2분기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주가 이제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점프업을 할 건데, 결국 진성 TEC는 될 기업은 될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퓨얼셀도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두산 퓨얼셀은 이제 1분기 지나서 2분기 때 좀 보면 되고, 진성 TEC는 이제 1분기부터 좀 볼만하죠. 왜냐하면 바이든의 어떤 정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1분기에 계속 그 주가를 자극할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 전략은 진성 TEC를 1분기 때 쭉 들고 가다가 2분기쯤 돼서는 이제 두산 퓨얼셀로 갈아타는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분기 때부터는 여기 HPS의, 그러니까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어느 정도는 그 정립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데, 두산 퓨얼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뭐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상해서 한 148배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비싸게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를 고려를 해보면, 이 발전 의무화 제도 정책에 따라서 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해서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계속 수소 발전으로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책 때문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발주에 대한 최대 수혜는 두산 퓨얼셀이 될 텐데, 이 두산 퓨얼셀이 결국엔 수소 발전 제도와 따라서 2023년도에 다들 이제 예상되는 매출을 1.5조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 여기 지금 추정치 보시면은 이 순이익 1200억 정도가 거의 기정사실화이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2023년 이후에도 이제 실적이 더 올라가긴 할 텐데,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거는 정부의 제도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우리가 어떤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은 사실 다들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산 퓨얼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이 정부의 제도 때문이에요. 수소 발전 제도화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밸류체인, 수소 밸류체인에서 두산 퓨얼셀이 가장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 가시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한 한 시점은 여기 이제 2분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 발주들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두산 퓨얼셀이 연료전지 증설까지 2021년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주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증설도 계속 하다 보니 2021년도는 일종의 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 기대감이 녹아 있긴 한데, 지금 일단 최근에 이제 지수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어느 정도 주식을 팔면서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HPS 제도도의 비율 정책이 연기되어서 그렇다. 비율 정책이 이제 좀 더 비율 정책 때문에 발주사들의 발주 시기가 2분기로 지연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2분기 때부터는 두산 퓨얼셀이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두산 퓨얼셀이 다른 그 기업 대비 싸냐? 이거 보면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대비 이제 멀티플을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이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싸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피어 그룹들이 이제 여기 밑에 플러그 파워, 블룸버그 에너지, 그리고 뭐 이렇게 퓨어셀 에너지 등등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어 그룹 대비 싼데 다시 한번 발주 모멘텀이 발생하는 게 2분기라고 생각을 하면 요 두산 퓨얼셀도 2분기에 살만한데, 지금 현재는 진성 TC의 경우에는 굴삭기 플러스 연료전지의 어떤 모멘텀이다 보니까 굴삭기는 상반기에 모멘텀이 있을 거고, 뭐 실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적의 효과는 하반기이지만, 사실 바이든의 어떤 정책이 좀 구체화되는 시장의 어떤 인지가 되는 상반기의 시세가 어느 정도 다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진성 TC를 끌고 가다가 두산 퓨얼셀로 갈아타는 거를 생각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면서 두 개 기업, 진성 TC와 두산 퓨얼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성 TC가 굴삭기 하부주행에 대한 그 전방의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굴삭기 시장 모멘텀, 인프라 투자 모멘텀으로 한번 주가 레벨업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은 사실 연료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해야 되는데, 수소 연료전지 모멘텀, 부품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산 퓨얼셀한테 납품하는 거잖아요. 진성 TC가 두산 퓨얼셀이 수주를 받아야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뭐 두 개 다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진성 TC 들고 가다가 두산 퓨얼셀을 2분기 때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진성 TC를 그러니까 정리하면 진성 TC를 먼저 들고 가다가 팔고 두산 퓨얼셀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진성 TC를 들고 가다가 두산 퓨얼셀을 추가 매수하든지, 그 시점은 이제 2분기이지 않겠느냐. 그 2분기 때쯤 되면 진성 TC의 어떤 연료전지 매출이 QOQ로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2분기 발주하고, 지금 현재는 뭐 이 애널리스트가 회사에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연료전지 매출은 비슷하다라고 이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짜릿하게 가진 못하죠. 근데 연료전지 매출이 QOQ로 또 증가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는 어떤 2, 3분기쯤 되면은 진성 TC의 주가가 또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시장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키팩터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